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바로 색소 질환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이 기미와 주근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미인이라고 하면 이 눈, 코, 입뿐만 아니라 깨끗한 피부가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은 색소 침착이 고민인 분들을 위한 처방전 피부과 전문의 최용수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에 생기는 이 색소 질환을 보면 비슷한 듯 다릅니다. 이 기미와 주근깨, 잡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피부 색소 질환, 자외선 때문에 야기되는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기미가 있는데 이 기미는 병변의 경계가 좀 불분명합니다. 보통 양측 대칭성으로 생기면서 주로 눈 주위나 이 광대 쪽에 많이 생기고 얼굴 전체에 이렇게 생기는데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좀 더 흔하고 20대에서 50대 연령층에 흔히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제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제 깨 같은 그런 이제 색소가 얼굴 전체적으로 좀 흩어져서 생기는데 이 볼 쪽에 많이 생깁니다. 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연령층에서 보통 초등학생이나 이런 연령층에 생겨서 사춘기 연령층까지 가면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색소 질환으로 이제 잡티나 이런 이 흑자 이런 질환들은 보통 중년 이후에 자외선 노출이나 피부 노화로 이렇게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화와 관계되는 이 색소 질환이 이제 바로 검버섯 같은 질환이 있는데 이 검버섯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저슬굿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검버섯은 이 피부 노화의 한 과정으로 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에 많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듯 다른 점들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게 원인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데요. 또 인종적인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제 서양인에서 동양인보다 주근깨가 많이 더 어린 나이에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주근깨 말고 기미 같은 경우에는 네. 요인이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기미도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를 하고 또 이제 자외선 노출이 심해졌을 때 또 생기는 그런 자외선 그다음에 또 호르몬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분한테 임신 때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피임약을 먹었을 때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호르몬 변화가 관여를 하고 또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기미가 또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화장품 같은 것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할까요? 없애기 정말 힘들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근깨 같은 경우나 이제 검버섯, 흑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색소 질환 자체가 뚜렷하게 이렇게 색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치료가 반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조금만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 가장 까다로운 질환이 기미가 되겠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네,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주근깨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흑자까지 생겨서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색소 질환의 치료법이 각각 다르다고 들었는데 주근깨와 흑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금 젊은 어린 나이에 생겼지만 경계가 뚜렷하고 이런 레이저 치료로 잘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QCH 레이저나 이제 피코세칸 레이저로 병변을 파괴시켜서 치료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흑자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그 경계가 뚜렷한 그런 원형이나 탄형이 얼굴에 이렇게 중년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도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주근깨와 흑자가 같이 동반된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기미가 있는 분한테서 이런 그 주근깨나 흑자가 이제 동반되었을 때 치료가 이제 상당히 조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주근깨나 흑자를 없애기 위해서 레이저를 과도하게 치료했을 때 오히려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어서 기미가 있는 부위에 그런 색소가 일시적으로 이런 그 주근깨가 없어졌지만 다시 더 색소 침착이 더 심하게 올라와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이 색소만을 파괴시키면서 멜라닌 세포는 자극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번 치료하면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후 출산 예정인 30대 초반의 임산부입니다. 임신 5개월쯤이 됐을 때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법 눈에 띄게 짙어졌습니다. 출산도 걱정이지만 기미도 걱정입니다. 임신 때 생긴 기미는 출산하고 나면 사라진다고 하던데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출산 후에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미뿐만 아니고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겠지만은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할수록 그 치료 결과와 효과가 좋습니다. 이 보통 임신 때 생긴 기미는 물론 그 출산하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지속형이 출산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출산한 뒤에 이 기미가 남아 있다면은 그 즉시 바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좋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얼굴에 나타나는 색소 고민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기미와 주근깨를 이렇게 바르면 없어진다 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뭐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레이저 치료로 치료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바르는 제품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추천하진 않으시는군요. 사실 과거에는 뭐 부식시키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간혹 쓰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잘못 사용하게 되면 흉터도 생기고 해서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 기미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백 화장품 같은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의약품 제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성 성분으로 보통 이제 나야신 아마이드 같은 성분과 또 이제 그 알부친이나 코직산 또 이제 비타민 C 같은 이런 그 뭐 당나무 추출물이나 이런 그 추출물들을 이용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기미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치료가 되었을 때 하나의 그 보조적인 이런 제품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약품으로 놓은 하이드로퀴논 제제나 또 레티노이드 제제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 하이드로퀴논 제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그 제품을 바르고 햇빛을 쬐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되고 밤에 도파싱이 좋고 또 레티노이드 제제, 비타민 A 제품 이런 제품들은 바르는데 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너무 얼굴이 빨갛게 된다든지 자극이 됐을 때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발라가지고 적응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저녁에 보통 한 번 바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고민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바르거든요. 잘 바름에도 불구하고 심해질 때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일단 그 햇빛에 나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도 이제 기미가 심해진다 이러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뭐 잘 못 바른 경우 있겠죠. 잘못 발랐다. 실제로 이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물리적 차단제 말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화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그 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미리 한 30분 전에 충분하게 바르고 외출하시는 게 좋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자외선 차단제가 저절로 닦이기도 하고 또 이 잘 흡수되어 있던 성분들이 땀으로 이렇게 배출돼서 없어지기도 하니까 수시로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자주 덮어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를 때 양이 참 중요한데요. 뭐 충분한 양을 발랐다고 하지만 충분한 양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바를 때는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을 발라줘야 됩니다. 특히 그 500원 동댕 크기 정도 듬뿍 짜서 이렇게 얼굴에 바르든지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상 이렇게 충분한 양을 듬뿍 짜서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기미와 주근깨 같은 이 색소 침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긴 기미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이제 그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그런 그 큐이나 이런 그 과일 그리고 제철 채소 등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노출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 특히 봄철에 이제 야외 활동하면 자외선이 많아지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 활동과 또 충분한 수면이 이러한 그 색소 질환의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